존 윅은 킬러들의 세계에서 은퇴한 뒤 아내와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고독한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John, I'm sorry I can't be there for you. But you still need something, someone to love. 하지만 그런 존의 모습을 예상했었던 아내가 미리 보내놓은 선물 덕분에 존이 잃어버렸던 활기는 조금씩 회복이 되어갔죠. 그리고 존의 아내가 보낸 엽서에는 이렇게 데이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건 그녀가 떠나버린 뒤로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그녀의 저녁 머그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존의 아내는 데이지를 정말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영미권에서 데이지의 꽃말은 순수함과 사랑의 시작 혹은 우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존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가치들이 다시 돌아온 아내의 데이지와 함께 회복될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I'm up. 그렇게 존은 아내가 보내준 강아지 데이지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우연히 마주친 깽단 두목의 아들 요제프 때문에 그 일상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Oh, I love dogs. Лучше всего сука яйца. А в этой, сука, нет. 요제프는 돈을 줄 테니 차를 넘기라며 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지만 존은 그가 걸어온 신경전을 노련하게 받아넘깁니다. 그리고 이때 존이 타고 있는 운전석 뒤쪽으로 보이는 것은 존의 머리 높이만큼이나 쌓여있는 애견용품들이죠. Daisy. Of course. 그만큼 존 윅은 아내가 보내준 강아지를 소중하게 돌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아지에게 손을 댔으니 이후에 벌어지는 대참사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ecause you stole John Wick's car, sir, and killed his dog. 뉴욕의 러시안 갱단 두목인 비고 타라소프는 그의 철부지 아들과는 다르게 존 윅의 강아지를 죽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비고는 자신의 아들 요제프에게 존 윅이 어떤 인간인지를 설명해주기 시작하는데 John is a man of focus, commitment, sheer will. 이 간단명료한 세 마디 묘사는 존 윅을 상징하는 대사가 되며 존 윅 2편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바로 1편에서 그 대사를 내뱉었던 비고 타라소프의 형제 아브람 타라소프의 입을 통해서 말이죠. John Wick is a man of focus, commitment, the sheer fucking will. 타라소프 형제는 존이 연필을 활용하는 모습을 특히나 감명 깊게 감상했었던 것인지 I once saw him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Kill 3 men in a bar with a pencil. I know, I've heard the with story, a sir. fucking pencil. 형제가 우애 좋게 연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허언증 환자 대하듯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2편에서는 그 목격담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존이 직접 나서서 시연해 보이죠. 이처럼 연필은 존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1편의 초반부에서 존이 공항 활주로를 마음껏 질주할 수 있도록 활주로의 문을 열어주는 보안 요원이 읽고 있던 책도 바로 연필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붐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마찬가지로 은퇴한 킬러가 주인공인데 그 역시도 평범한 물건을 죽음의 도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연필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초반부에 이 소설을 배치시켜 놓은 것은 연필과 관련된 설정을 영화 안에 빌려온 것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였던 것이겠죠. She's not for sale. 그리고 존이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에도 사소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가 전투를 벌이기 시작하면 그의 손목시계는 이렇게 손목 안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총을 겨누고 있는 동작 중에도 시간을 체크할 수 있고 혹여나 시계 유리에 빛이 반사돼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존이 전투 중에 보여주는 이런 특이한 동작을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근접 전투를 하다가 총알이 소진되자 차분하게 총알을 장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존은 장전을 하고 나서 한 손으로 특이한 동작을 하는데 이건 총알이 내부에 끼어서 기능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프레스 체크라고 합니다. 보통은 한 손으로 총의 손잡이를 잡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총의 슬라이드를 당겨서 총알이 끼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정석이지만 노련한 총기 사용자들은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프레스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존 윅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강아지의 복수를 힘겹게 끝마친 존 윅은 아내의 조언을 계속 따르기 위해 마음을 붙일 만한 다른 강아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는 보호소에 있던 강아지들 중 한 마리를 데려오는데 얼핏 보면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이제 곧 안락사 처분이 예정되어 있던 강아지를 확인하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강아지를 말이죠. 그렇게 존은 새로운 강아지와 함께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름 행복한 엔딩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곳은 사실 존과 그의 아내가 함께 데이트를 즐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엔딩 장면은 존이 아내와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Let's go. 그녀가 해준 조언을 따라 현실에 계속 발을 붙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존 윅 1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 액션 영화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거듭났고 자연스레 이어진 후속작에서는 작품의 세계관도 점차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 코드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소품이라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전화기는 키아누 리브스의 또 다른 대표작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상징적인 수동식 전화기와 똑같은 모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트릭스를 활용한 영화 속의 영화 기믹은 공개 수배를 당한 존이 여러 킬러들에게 쫓기는 장면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킬러들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지하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존의 모습 뒤에는 의미심장한 문구의 광고판들이 보입니다. 시스템을 의심하라. 유일한 탈출 방법은 정면으로 맞서는 것뿐이다. 선제 공격을 하라. 이 문구들은 물론 존 윅이 처해 있는 영화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지만 동시에 매트릭스의 서사를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면의 색감도 어딘가 매트릭스가 연상되게끔 약간 녹색 톤으로 보정이 되어 있고 이 계단을 빠져나간 존은 잠시 후에 모피어스를 연기했었던 로렌스 피시번을 만나게 됩니다. 존 윅이 한국 액션 영화인 악녀의 오토바이 추격신을 오마주했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 윅이 오마주한 영화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존 윅 3편에서는 존이 적들의 추격에 쫓기다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오래된 총기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즉석에서 총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것은 서강의 무법자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오마주한 것으로 해당 작품에서 티 어글리를 맡고 있는 투쿠는 총포상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모델의 부품들을 떼어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조립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존 윅 3편으로 흡수되어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총기를 완성해내 적들에게 맞서는 존 윅의 노련함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승화가 되었죠. Do enjoy your party. 현실 세계 속에서 소믈리에들이 완벽한 와인을 감별해주듯 존 윅 세계관 속의 소믈리에는 완벽한 총기들을 선별해서 추천해줍니다. 그래서 존 윅의 소믈리에도 진짜 소믈리에처럼 목에 특이한 장신구 같은 것을 걸고 있는데 이것은 테이스트빈이라고 불리는 소믈리에들의 오래된 도구라고 합니다. 테이스트빈은 전기와 조명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인 예전 시대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있는 와인 창고에서 좋은 와인을 감별해내는 도구였습니다. 테이스트빈에 와인을 담고 그 위에 촛불을 비추면
와인이 적합한 색상과 숙성도를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죠. 물론 조명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 이상 실용적인 쓸모가 없어졌지만 와인의 전통을 향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장신구로서는 아직도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